자, 첫 번째 9월 27일자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을 해볼 거예요. 해외 거래처인 청도무역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관련해서 김포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동부가가치세액 130만원을 김포세관에 현금으로 완납하였다.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만을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으면서 9월 27일자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요거 이제 분기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27일 유형은 55번 수입으로 원재료라고 적죠. 원재료 수량 단가가 있는 건 아니고 넘어가서 부가세액을 현금으로 완납했다. 요게 적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부가세가 여기서 130만 원이란 얘기는 부가세가 10%가 부가세가 붙은 거잖아요. 얘가 공급 금액이라면 1,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300만 원을 그냥 적을게요. 부가세 적히고 코드 김포세관 해서 전자로 받았으니까 분계는 이거 현금으로 완납했으니까 1번 현금으로 넣으시고요. 다 됐어요. 아니면 계산을 하면 되긴 한데 여기 적혀져 있는 걸 보면은 9월 27일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죠. 원재료가 1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2,000달러라고 했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면 12,000에다가 곱하기 1,1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좀 다르게 나오네. 그런 경우는 어쨌든 왜 다르죠? 이해가 안 되네. 여기서는 이제 부가세가 1,300을 하라고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130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공급가액은 거기에 곱하기 10을 한 1,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빨라요.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넘어가서 카드 과세 매입으로 가서 9월 28일자 해볼게요. 자, 숭실상사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550만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요.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롯데카드로 구입하였다. 신용카드 매입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죠. 9월 28일자 분기하겠습니다. 유형은 그래서 57번 카과. 품목은 업무용 컴퓨터니까 뭐 컴퓨터 적을게요. 공급가가 500만원을 적어보면 부가세가 50이 붙어요. 코드는 숭실상사.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롯데카드. 그러고 얘는 분계가 카드로 했으니까 카드로 적으면 되겠죠. 원재료 아니니까 고쳐줘야 돼요. 업무용 컴퓨터면 뭘까요? 비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진 않았죠? 자, 두 번째. 9월 29일 공장에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춘천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공급 대가라고 한다면 뭐예요?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이죠? 그럼 100만원이 공급가액인 거예요. 구입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따라서 카드로 결제하면서 카드 매출전표 받았으니까 카과라고 보면 되겠죠. 자, 분개하겠습니다. 9월 29일자. 유형은 57번 카과 맞고요. 품목은 휘발유라고 할게요. 휘발유. 그리고 공급가액에 아까 100만원. 코드가 춘천주유소. 그리고 카드는 뭐로 했나 봤더니 국민카드로 했네요. 분계는 카드로 했으니까 4번 카드 넣으면 되겠고 원재료 아니죠. 이거 뭐로 바꿔야 될까요?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에요. 따라 기계장치로 넣으세요. 왜냐면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운전하는 건 언제예요? 기계장치 살 때 하죠.
기계장치 살 때 구입할 때 하게 되는 매입 부대 비용은 매입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금 시운전하기 위해 든 휘발유도 이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므로 기계장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월 30일 독도식당에서 영업부서에 회식을 하고 음식대금 88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이것도. 그러면 80만원에 8만원이 부가세겠죠.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다. 독도식당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카드 결제했으니까 이것 또한 카괄호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9월 30일자 유형은 57번 카과, 품목은 영업부서 회식, 공급가액은 80만원 하고 코드가 독도식당 없네요. 플러스 치고 독도식당 거래처 공급 코드가 163번 하고 등록 엔터 하고 신용카드가 여기는 우리카드로 결제. 그리고 붕괴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4번 카드 넣으시고요. 원재료 아니니까 이거 바꿔줘야 될 텐데 영업부서 회식이니까 뭐예요?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넣어야 되겠죠. 자, 9월 30일 후지스에서 원재료를 220만원. 얘도 또 부가세 포함이네. 아, 여기 진짜 계속 부가세 포함을 시켜요. 그죠? 어쨌든 국민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했대요. 세금계산서는 수령하지 않았겠죠. 카드로 구입하면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수령을 따로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모두 구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카괄호 넣어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안 냈고 국민카드로 구입했으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요건을 구비했다는 얘기는 영수증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어요. 그죠? 어차피 카과예요. 그래서 9월 30일자. 그래서 57번 카과.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이 220만원이니까 200만원. 아, 그죠? 200만원. 그리고 코드가 후지스.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로 구입했대고, 그리고 카드로 했으니까 4번 카드. 얘는 지금 보니까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미지급금으로 하지 말고 외상매입금으로 하라 라는 얘기니까 외상매입금으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그냥 3번으로 해서 혼합으로 해서 외상매입금 해도 돼요. 이거 원재료 산 건 맞으니까 이건 이대로 두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지금은 자, 9월 26일자 한마음문구에서 영업부 프린터에 사용할 잉크를 99,000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원래 금액은 9만원에 9,000원이 부가세네요. 구입하고 현금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현금 과세 매입 현과로 넣으시면 돼요. 부가세 공제 요건 충족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고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라고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를 소모품으로 하지 말고 사무용품비라는 계정으로 적어라 이 얘기예요. 승인번호 입력을 생략하래요.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9월 26일 이번엔 현과죠. 그래서 61번 현금과세 그리고 링크 공급가액이 얘는 99,000원 이렇게 적으면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99,000원에 부가세 9,900 이거 아니죠. 따라서 공급가는 아까와 같이 9만원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가세가 9,000원이 붙습니다. 코드는 한마음문구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 원재료 아니니까 바꿔야죠. 사무용품비
사무용품인데 영업부 프린터 거니까 800번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월 27일자. 생산부서에서 미우리 상사의 공장 청소에 따른 지급 수수료. 이것도 지금 보니까 33만 원이면 30만 원이 원래 지급 수수료고 3만 원이 부가세겠네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따라서 얘도 현과가 됩니다. 9월 27일 분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61번 현과. 품목은 수수료. 공급가액이 30만 원. 그리고 코드가 미우리 상사.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 원재료 아니고 수수료 비용인데 수수료 비용 중에서 얘가 지금 생산부서 거니까 5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넣으면 되겠죠? 자, 9월 28일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여기 보니까 998cc예요. 따라서 얘는 불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주유비 55,000원, 공급 대가라고 적혀 있으니까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인 거죠. 그럼 공급가액은 5만 원이고 세액이 5,000원. 춘천주유소에서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자, 그래서 9월 8일자 분계해 보겠습니다. 9월 28일자. 28일자 61번 현과. 품목은 주유비. 공급가액은 5만 원을 적고요. 부가세 5,000원. 코드가 춘천주유소. 그러고 분계는 현금. 원재료 아니고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유비는 뭐로 넣어요? 차량 유지비로 넣죠? 차량 유지비인데 얘가 업무용 승용차예요.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자, 이제 넘겨서 398페이지 현금 면세 매입해 볼게요. 자, 9월 29일자 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서 2000쌀 50포대를 수락산 슈퍼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120만 원을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대요. 자, 여기서 보면 쌀을 샀거든요. 쌀은 면세 상품이죠. 근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따라서 현면으로 넣는 거예요. 이해됐죠? 생산부서 사원에게 현금 선물로 지급하는 거니까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자, 처리해 볼게요. 9월 29일자. 따라서 62번 현면. 품목은 뭐 선물? 쌀포대? 맘대로 하세요. 2000쌀. 그리고 수락산 슈퍼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고 복리후생비가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자, 여기까지 총 현금 면세까지 쫙 확인했고요. 이제 오류 자료를 정정해 볼 차례예요. 자, 주 기출산업의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입력했던 내용 중에 오류가 발견됐대요. 자, 11월 14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은 주 원단 나라가 아니라 영진전자 거래요. 11월 14일 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11월 14일을 쳐보죠. 그러면 계정이 보일 텐데요. 지금 원단 나라가 아니라 영진전자를 했으니까 코드를 영진전자로 바꿔주세요. 첫 번째 문제 끝났어요. 자, 간단했죠? 자, 두 번째 문제. 11월 22일자 주 강원전자에서 매입한 원재료 매입 단가는 5,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래요. 자, 11월 22일자 원재료 매입했다니까 11월 22일자를 찾아보죠. 원재료 매입이
5,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랬죠? 7,000원으로 바꿔주시고 엔터. 끝났어요. 자, 11월 23일 지성자동차에서 본사 업무용 승용차 2000cc예요. 2000cc예요. 차량 대금 2천만 원을 구입하면서 전표용을 과세로 처리했대. 원래 뭐예요? 불공제죠. 그쵸? 자, 23일자 분계 볼게요. 11월 23일자. 업무용 승용차가 과세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불공으로 바꿔야 되겠죠? 54번 불공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럼 끝났어요. 자, 일단 3개 문제 했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었어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계속 할게요. 자, 11월 24일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용 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써 가로수 일반 과세자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 왜 있을까요? 아마 11월 24일 전표가 없을 거고요. 일반 전표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여기다가 24일자를 적어 볼 거거든요. 없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11월 24일을 쳐볼게요.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수기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면 이게 이제 세금 부가세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면 일반 전표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일반 전표에서 없애세요. 삭제합니다. 운반비 22,000원 현금으로 받은 거래래요. 자, 그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유형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요거는 그냥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매입을 한 거고, 그쵸? 매입을 했고 과세 매입이네요. 51번 과세로 넣으면 되겠죠? 51번 과세인데 품목은 그러면은 뭐라고 적어요? 운반비 정도로 할까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 말고 일단은 2만원을 적고 부가세 2,000원. 코드는 가로수 에게 전자 아니니까 넘어가고 분계는 현금으로 했으니까 현금. 원재료 아니니까 이거 바꿔야죠.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용. 원재료 구입과 관련됐으니까 원재료 맞네요. 그죠? 그럼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1월 28일자 24일자 처리 잘 됐나요? 그럼 28일자 생산공장 건물의 일부 증축으로 인해 공사비 2,200만원 부가세 포함을 나라 종합상사에 지급하였다.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 거래는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처리했대요?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 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사비라는 것이 원래는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로 처리가 됐어야 됐는데 건물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가 됐을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었으니까 11월 28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닫고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11월 28일 얘가 공사비인데 요거를 분계를 어떻게 처리했나 보니까 수선비로 처리를 했어요. 그죠? 근데 수선비가 아니라 얘는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 뭐 하려고 얘가 들었어요? 건물 지으려고. 따라서 이걸 건물로 바꿔주세요. 네, 그럼 끝났어요. 오류 수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요. 건물로 바꾸셨죠? 그럼 12월 2일자 오류 수정도 해볼게요. 영업부서 직원의 식대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는데 이는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확인하였다. 원래 영업부서 직원의 식대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근데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은 뭐예요? 이거는 접대비예요. 12월 2일 날 처리하는 거 한번 볼게요.
12월 2일. 일반 전표에서 볼게요. 왜냐면 세금 부분은 아니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2일을 보면은 얘가 복리후생비 당좌예금으로 있는데 이거를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바꿔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를 접대비로, 접대비인데 영업부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5일자 분기 한번 볼게요. 현금으로 지급되었던 영업직원용 명함인쇄비용 8만원이 생산직원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그럼 영업직원용으로 바꿔라 이거네요. 명함인쇄비용은 도서인쇄비일 텐데 도서인쇄비가 생산직원용이면 500번대일 거고 영업직원용이면 800번대로 바꿔라 이거예요. 따라서 12월 5일자 분계를 볼게요. 지금 보면 500번대죠. 이거를 도서인쇄비를 800번대로 바꿔주세요. 자, 12월 8일자 볼게요. 제조부서 직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에서 300만원을 이체하여 불입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되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는 건 회사에서 딱 그 금액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연금을 퇴직연금을 붓는데 그 연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자가 회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인 거죠. 그런데 확정기여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는 연금을 부어주기만 하고 종업원이 그 계정을 운영을 해요. 따라서 본인이 손해보면 손해본 대로 퇴직연금을 받는 거고 만약에 재테크를 잘해서 이익을 본다면 이익 본 대로 퇴직연금을 받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돈만 내주고 끝나는 거죠.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돈 내고 치우는 비용 같은 거예요. 따라 얘는 퇴직급여고 요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거든요. 자, 12월 8일자 분계 일반 분계에서 볼게요. 일반 전표에 보시면 퇴직급여로 적혀 있죠? 이거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월 10일 본사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한 출금거래 50만원은 원재료 매입처 가로수의 원재료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원재료의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급했다라는 점에서는 선급금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12월 10일자 분계 볼게요. 지금 보니까 세금과 공과죠? 이거 선급금으로 바꿔주세요. 원래는 얘가 지금 보니까 가로수한테 준 거예요. 거래처는 가로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월 18일 영업부 사무실 수도광열비로 74,500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4만원과 전기요금 34,500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수도광열비는 영업부 거죠? 근데 공장에서 만든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요. 수도요금은 가스 수도료로 바꾸시는 거고요.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12월 18일 분계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도광열비로 하나로 처리돼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출금 전표 하나로 딱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출금 전표 2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하나는 수도광열비 위에 적혀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 가스 수도료로 바꾸고 밑에다가 출금 전표 하나 더 만들어서 전력비로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자, 일단은 그러면 가스 수도료로 바꿔서 500번대 얘는 금액이 그러면 가스 수도 요금이 4만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요 밑에다가 그냥 해요. 번호는 13, 14, 15, 16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 같은 분계로 회계 처리할 거면 이 번호를 수정해서 얘를 13번으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출금 전표로 할게요. 그래서 얘는 전력비. 그래서 아까 전력비가 34,500원. 네, 이렇게 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와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번호를 13번으로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같이 나와요. 이해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번호는 어떻게 적냐면 번호 수정 누르면 번호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거 맞춰서 적으시면 돼요. 자, 3개 남았어요. 3개만 마저 하고 우리 갈게요. 오늘은 제가 아까 풀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소요해서 지금 3개만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주 영민사내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이 아니라 12월 30일까지 주 4만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계약금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뭘까요?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계약금이라면 선수금이죠. 선수금으로 바꿔 적어라 이거예요. 12월 19일자 분계. 자, 그러면 얘가 원래는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대변의 금액을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리고 영민사내가 아니라 4만 거네요. 거래처는 4만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럼 21일 세금과 공과로 처리된 금액은 11월 25일 직원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개정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뭐로 적었어요? 예수금으로 적었었죠? 세금과 공과로 적혀있는 걸 예수금으로 바꿔 적으시면 돼요. 12월 21일자 예수금 됐어요. 자, 마지막 12월 22일입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75만 400원은 아이고 내가 정리할게. 거기 두고 가도 돼요. 괜찮아. 75만 400원은 영업부에서 매입한 컴퓨터에 대한 지급액으로 확인 결과 은행 이체 수수료 400원이 포함되어 결제된 금액이었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75만 400원 중에 이 400원은 은행 이체 수수료였던 거예요. 그리고 영업부에서 매입한 컴퓨터는 75만 원이라는 거죠. 자, 12월 22일자 일반 전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예금에 75만 400원 요거네요. 미지급금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는데 차변을 일단 바꿔야 되네요. 일단은 영업부에서 매입한 컴퓨터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잠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한 거는 이체 수수료가 들어가 있을 뿐이고 비품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75만 원. 그러고 차변에 400원을 따로 적는데 얘가 이체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적어주시고요.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랑 800번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831번으로 적을게요. 900번대는 주식 거래할 때,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수수료 생겼을 때 그때 적는 거고, 웬만한 수수료 비용은 다 800번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 좀 수정할게요. 지금 13번 12월 22일자 분계인데요.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75만 400원은 영업부에서 매입한 컴퓨터에 대한 지급액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컴퓨터를 지금 샀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제가 요거는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네요. 따라 비품이 아니라 요건 다시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세요. 왜냐면
그때 이제 미지급금 지급했던 걸 지금 이제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장을 조금 잘못 해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가세 관련 조회랑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메인 매출장 결산 재무제표 해가지고 요 파트 4를 다 끝내버릴 거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